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호 전문가. 네, 최인호 전문가입니다. 네, 얼마 전 CPI 지수 발표 이후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미 증시보다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세가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시키는 상승세를 보기가 어렵다는 게 좀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답답함을 오늘 투자의 신 일부에서 해소시켜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오늘 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 오늘 장은 보는 시작이 되는데, 저는 코로나에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평을 하자면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끝이 보이다라는 주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그 해외에서 보거나 국제적인 외신에서 보는 시각과 국내 실정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관련 키트라든지 백신,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전면적으로 다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장 전체가 오늘 코로나 관련 주들은 오늘 폭락장이라고 좀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국내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9만 명, 7만 명대 계속 10만 명 안팎으로 지금 계속 증가세를 지금 보인다는 게 좀 시장의 관측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 독감 시즌 전후로 해서 확진자 수가 증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팬데믹이 일단은 끝이 보인다는 어찌 보면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도 이 현실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 봐주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좋긴 좋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 종목부터 시작해 많은 종목들이 다시 오를 수 있는 어떤 시장의 판을 일단은 조성해 주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일단은 그래도 코로나19 현 시점은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종호 전문가님 오늘 보는 한 줄 평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시장은 FOMC 전까지 관망세가 유지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CPI 발표 이후 시장은 약간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횡보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을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다. 지금은 섣불리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시장의 그런 모습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모습세가 이젠 FOMC 이후로는 점차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떤 방법이 있나. 약간 이 관망 속에서도 어느 정도 갈 종목들이나 FOMC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 군들을 어느 정도 놓으시는 게 조금 더 FOMC 이후에 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에 앞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 상담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고,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전문가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들어온 게 KG 이너시스를 일단은 지금 종목이 하나 들어왔고요. 지금 KG 이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14,300원에 7% 진단 부탁드립니다. 14,300원에 7%. 14,300원이면 지금 시장가가 14,300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익절 중이세요. 수익권이신데 어떤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보아지는데요. KG 이니시스 일단은 지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적인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지금 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를 보고 있는 애플페이. 이 애플페이 관련해서 혹시 또 기대감이 좀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어쩌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커져 나간다고 보고요. 일단은 신용카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즘에 삼성페이와 동일한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카드로 같이 연결돼서 일단 하는데, 사실은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이 지금 요즘에 상승세를 지금 보지만 일단 동반적으로 박스권으로 같이 이렇게 테마성으로 같이 묶여간다는 점에서 일단은 좋네요. 그리고 오늘 종가만 하더라도 오늘 고점이 15,300원까지 찍었다가 종가에서 3.5%를 일단은 오늘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조금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보고 싶네요. 피보나치 조정대로 봐가지고요. 저점과 고점의 한번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이 25,000원, 저점이 12,35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일단은 50짜리는 일단은 50%짜리 50짜리 같은 건 18,8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위에 있는 첫 번째인 저는 618짜리, 이 618짜리 17,500원 선, 17,500원 정도 선이 어찌 보면 이 종목에 지금 봤을 때는 맥시멈 자리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7%, 근데 사실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7%인데 목표 지점을 이 정도를 잡고 시장 흐름, 하반기까지 시장 흐름에서 여러 번의 슈팅이 나올 건데 지금 거래량이 지금 4거래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바닥을 기다가 4거래일부터 지금 거래량이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앞서서 크게 이슈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횡보 박스권에서 횡보 장세로 가다가 목표 지점까지 한번 올려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 7%보다는 차라리 5%면 5%, 비중을 20% 실어서 단기적 차이 실어 뭐 5%라든지 목표가를 정해놓고 이렇게 진입하셔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튼 애플에 관련된 뭐 메타버스부터 시작해갖고 XR 뭐 증강현실, 그 다음에 지금 애플페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순환 테마로 돌아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KG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 인수 관련 또 회사로서도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한번 관망세로 나쁜 종목 아니니까 한번 꾸준한 그냥 매집으로도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7%를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첫 번째 목표가는 618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618짜리로 해서 보면 한 17,000원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7,000원. 17,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손절은 언제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손절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구간 밑에 있는 이 12,500원 정도, 12,370원이 아니고 12,500원 정도 구간을 한번 들어가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점은 여기 잡고, 그러니까 손절가는 이쪽에 잡고, 이제 계속 장기, 중장기 섹터처럼 하반기까지 한번 가져가시더라도 나쁘지 않을 거라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해주셨는데요. 김성곤님이 레고캠바이오 49,500원에 비중 30%. 손절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대응 방법 좀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차트로 보면 어떻게 본다면 좀 약간 고점 부분에서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레고캠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유방암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방암 일상 관련해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인데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던 모습인데 요즘 이렇게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좀 약세를 보이는 부분도 많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HLB가 어느 정도 재료 소멸로 인해서 약간 급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시장을 조금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한미약품의 호재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연일 3일 연속 하락했던 부분 약간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조금 추가 매수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점. 네. 지금 레고캠 바이오를 길게 보자면은 지금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형성을 하다가 지금은 많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박스권을 안정하다가 이 박스권이 깨져버리는 순간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요. 네. 계속적으로 박스 올라갔다가 이쪽 걸렸다가 여기서 이 박스가 깨지면서 다시 반등 나왔다가 다시 깨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기존에 있던 박스권이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네. 새로운 박스권이 이제 그어졌습니다. 네. 이쪽에서 이 박스권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에 매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왔을 때 이쪽 부분에서 다시 매수를 잡아서 탈출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이 너무 높다. 49,500원이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중단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면.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간 정리를 했다가 손절을 하시는 거죠. 작전상 후퇴입니다. 작전상 후퇴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 하단 부분에 35,000원 부분에 왔을 때 다시 재진입을 하셔서 다시 수익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요즘 제약바이오가 약간 암울한 부분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을 다시 만들면서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시장은 조금 저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기간은 약간 어떻게 본다면 HLB가 지금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매도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쯤 제약바이오를 다시 노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시청자님께서 일단은 좀 종목 하나 들어왔는데, 좋은 종목입니다, 일단은. 근데 많이 조금 빠졌네요. 자, 한전 기술을 일단 했는데, 78,000원. 78,000원에 일단은 40% 일단은 비중으로 들어가시는데, 일단은 뭐, 그에 대한 뭐, 의견은 없으신데, 제가 일단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태양광, 뭐 풍력부터 시작해 모든 이제 특히 원전이 제일 일단 앞서 있죠. 그 관련 종목으로서 일단은 발전소 관련 종목으로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에 항상 선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조금 받듯 하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지금 78,000원 이 구간이면 고점 구간에서 일단 진입하셨다든지 아니면 전에 원전이 워낙 또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옛날에 들어갔다가 물을 한번 탔다든지, 그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78,000원이란 구간은 어떤 구간인가 딱 보더라도 최고의 어찌 보면 매물대 저항 라인이 제일 많이 있는 구간입니다. 제일 많이 강한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어떻게 수익선을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원전은 지금 정부 정책상으로도 보더라도 원전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주안했을 때 원전을 더 크게 줬습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을 약간 비중을 낮게줬기 때문에 시장의 정책적인 분위기로서는 일단은 원전이 앞섭니다. 근데 원전이 지금 나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 수출 관련 부분인데, 또 유럽에서도 한국의 원전 수출이 어찌 보면 뭐 유럽 시장이 어떤 뭐 장악을 한다는 예상에 의해서 좀 많은 나라들이 조금 커트를 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뉴스 플로어에도 원전 관련 부분들이 좀 그런 뉴스들이 기사가 됐는데,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은 없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이 1%도 채 안 빠진 점만, 일단은 뭐 좋은 소식으로 보자면 일단 말이었죠. 일단은 저 한국 남부 발전소 245억짜리 일단은 용역을 땄기 때문에 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전이라는 어찌 보면 최고의 일단은 자기 가지고 있는 벤더 회사라고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가의 일단 자금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전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금액 인상 부분도 하면 좀 현실적으로 좀 안정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전 자체적으로도 워낙 지금 적자가 워낙 누적적으로 많다 보니까 지금 체질 개선이 이제 필요하다고 지금 정치권 또는 또 이렇게 기업 측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이 좀 들어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지금 이 워낙 저 밑에 있는 받쳐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없습니다. 지지를 좀 받쳐줄 수 있는 구간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 구간이 오늘 떨어진 구간이 어찌 보면 그런 구간이라고 좀 봐져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서 내려간다면 56,500원까지도 저는 봐지거든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여기까지도 내려간다고는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내일 한 1, 2%를 빠져서 계속 기다릴 건가, 그리고 계속 원전의 힘을 믿고 한번 이렇게, 원래 산이라든지 깊은 골짜기 생기면 그만큼 슈팅이라든지 올라가는 것도 높게 올라옵니다. 그거는 상당히 원래 대등수치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그냥 손절 부분, 이 종목을 너무 가져가기 힘들다 싶으면 56,000원 선까지는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 종목 손절 안 합니다.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하반기 에너지 관련 부분이 계속 급속하게 이제 순환 세트가 돌다 보면 일단 원전, 풍력, 태양광으로 아우러지는 이 한전 기술이 항상 이 시총을 이끌어 나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고 그냥 횡보 장세로 가더라도 그냥 홀딩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비중 자체가 워낙 또 높아요. 40%이기 때문에 홀딩으로 보시고 장 한번 원전이라든지 다른 에너지 쭉 올라갈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지금 최영희 영희님이 KMW 78,000에 10%입니다. 요즘 5G가 움직이는데 갈 것 같은 5G 춘매에서 더 들고 가도 되나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KMW 같은 경우는 5G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요 장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중요 핵심 기술에 들어간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부분을 하고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주요 장비들을 이런 부분 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요즘 5G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시간은 걸릴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본다라면 항상 나왔죠. 이 구간에서도 5G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조정 끝났다, 이 구간에서도 나왔습니다. 항상 그러다가 배신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5G 관련해가지고 6G 관련해가지고 정책주로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5G가 거의 어느 정도 완성 단계라고 있다라고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면 5G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 가장 큰 시장이 인도도 남았고 동남아시아 시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수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품 회사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 건설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패키지화 전략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거기에 5G 그리고 교통망 관련해가지고 같이 한 번에 수주를 받는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5G는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추가 매수를 참고 참았다. 지금 비중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신 걸로 보이는데 참고 잘 참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 정도 들어가셨는데 잘 참았다. 이때도 사고 싶었을 거고 이때도 사고 싶었을 건데 지금 가격대까지 잘 버티신 거는 어떻게 본다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좌 수익률은 약간 마이너스 50%가 넘는 부분 나오는데, 이번에 물을 타신다라고 한다면 평단가는 약간 5만 원 선까지도 다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가격대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가격대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오래 걸린다. 한 1년 정도 잡으면 저는 이 5만 5천 원까지 가격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사면이 돼가지고 해외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5G 관련해가지고는 해외 수주권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런 수주나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점차 나온다라고 한다면 5G의 진짜 긴 조정 구간, 거의 1년 새 떨어졌던 이 구간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가격대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네, 제가 장점만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이 KMW의 공매도 현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공매도 현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무섭기도 하다, 그런 부분은 있다. 있는데 언젠가 이 공매도 물량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라고도 보여요. 긍정적인 건 종목별 투자자로 봤을 때 지금 수급 현황을 보면 외국인 기관들은 어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5G 관련해가지고 파는 공매도 세력은 있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공매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 자금 회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5G도 점차 상승세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전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에서 본절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 추가 매수를 하고 4만 5천 원에서 4만 4천 원 부근, 가운데 부분 4만 2,500원 정도 이 부분, 이 매물대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는 전략, 한 5% 정도 덜어내시는 전략,
추가 매수를 10%를 하셔서 총 20%를 됐을 때 이 자리에서 5% 정도를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 가격대 만약 평단가가 왔을 때 이 가격대에서 10% 정도 덜어내시고 그 다음 65,000원 정도에서 나머지 물량, 나머지 5%를 정리하시는 방법이 좀 낫다. 이 가격대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은 꽤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이 42,000원은 빠르면 이번 연도 하반기, 내년 초 이 정도 보고 있고, 이 54,000원 가격대는 내년 중반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65,000원 가격대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저는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요즘에 핫한 또 한 국내 지주사 종목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다, 뭐 잘 안 나간다는데, 지금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서 자랑을 하러 많이 나오셨네요. 자,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자랑을 도움을 좀 줘야 되겠어요. 롯데지주입니다. 롯데지주고 39,000원, 39,000원에 비중 10%를 일단은 들어가 계신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하면서 조금 수익 중이신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오늘 종가 39,950원, 거의 4만원, 5에서 50원 약간 마디가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롯데지주가 왜 이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다시피 이 저점이 이 2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상승세를 이렇게 불을 뿜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롯데지주는 좀 특이한 코스를 가지고 있어요. 롯데지주라고 하면 롯데백화점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롯데백화점이 있고 석유화학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음료 부분인 롯데칠성이 있고 롯데 또 제과가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백화점은 리오프닝 관련된 소비 패턴이고요. 석유화학은 지금같이 석유 정제 관련되어 있는 화학재, 특히 2차 전지 관련 을 또 취급하고 있는 또 롯데 케미칼 같은 또 우수한 또 어찌 보면 핫한 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밀 가격도 인상부터 시작해서 농심하고 오늘 오리온이 오늘 9월 15일자 일자부터 시작해서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롯데 제과도 이제 다음 순을 받게 돼 있겠죠. 그래서 또 롯데 제과가 있고요. 또 롯데 칠성이 또 식음료 부분과 음료와 또 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효자 자식들이 걷어들이는 라이센스 비용, 그 다음에 임대 비용, 그 다음에 지주사의 일단 모든 것을 관할한 건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너무 잘 아우러진 세팅이 너무 잘 돼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봐지고요. 이 비슷한 지주사로 보면 뭐 LS 지주사도 있고, 아무튼 이제 지금 그 정반대적인 또 종목을 또 지주사를 봐서 한진칼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는 나쁘다는 그런 종식을 좀 무너뜨리는 종목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일단은 지금 비중을 일단은 지금 10%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는 지주사라든지 이는 종합 상사, 뭐 지주사, 그다음에 이렇게 토탈로 들어가는 거는 좀 비중을 다른 종목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종목은 한 20% 들어가도 비중을 크게 잡고 가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한 데서 비중을 더 늘리라는 말은 아니고 더 가져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수익 주는 구간에서는 계속 준다. 근데 단 문제가 하나인 게 뭐냐면 항상 주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파동으로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21일평을 오늘 올랐다가 내렸어요. 찍었다가. 그러니까 안착이 되려면 21일평에 일단은 차트 속으로 21일평 안착이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도 전제하에 주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주사, 특히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거는 크게 낙폭을 보이지 않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손절가만 잘 잡고 가시면 된다고 봐지고요. 일단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37,000원 선, 37,000원이 마지막 라스트 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일단은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까지는 충분히 그냥 계속 운용을 해가지고 가면서 계속 꾸준히 지켜보시더라도 당분간은 괜찮은 곳으로 봐지고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 목표가를 가져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으로 43,000원이 전 고점입니다. 43,000원이 전 고점이니까 43,000원 전 고점 이 포인트를 보면서 그냥 가면 돌파가 되면 상당히 크게 슈팅을 할 수 있으나 또 지주사의 또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이 정도까지면 충분한 어찌 보면 상승 영역의 구간에서 올라간다 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이 전고점 부분만 잡고 가시도 43,000원 구간만 잡고 가시더라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좋은 종목 꾸준히 잘 가져가셔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는데요. 그래그레님이 에코프로 가격대가 꽤 높네요. 15만원에 10%. 인고에 세월이 있다 그래요. 내일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 궁금하다 그래요.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그레님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더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워낙 잘 가고 있다. 왜 이런 이유가 나오냐라고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는 지주회사입니다.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 뭐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들이 많은데 거기서 에코프로의 CNG라는 회사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거는 양극재 관련 수직 계열화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다른 대기업보다 차근차근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에코프로 CNG가 어떤 회사냐면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폐배터리에서 주요 광물을 출출해 양극재 소재로 공급 및 판매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는 순환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극재 2차전지 배터리를 팔고 거기서 폐배터리를 다시 가져와서 그걸 수출한 다음에 다시 양극재를 만들고 약간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친환경적인 그룹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미래적인 기업이죠. 요즘 다들 얘기했던 부분 친환경적인 기업. 근데 지금 진입했던 가격이 정말 높습니다. 정말 높습니다. 이 가격대에 어떻게 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높은 가격대에서 샀는데 이 가격대가 드디어 왔네요. 드디어 왔습니다. 거의 10개월을 기다려서 이 가격대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는 내일 진입가가 되냐 안 되냐. 저는 당연히 된다라고 봐요. 내일이 안 되더라도 조만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폐배터리 삼형제가 있습니다. 세피캠, 성일아이텍, 코스모화학. 이 종목의 특징들은 다 고점입니다. 물론 에코프롬이 그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도 있고요. 약간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파워는 그냥 원래 급등 자체였습니다. 과거에서 봤을 때 그게 다시 한번 연출이 되는 것 뿐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진입가를 생각하실 때가 아니라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야 될지가 제일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시간이 긴 만큼 저는 17만 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17만 원 정도 해서 비중을 5% 정도 파시고 나머지는 18만 원까지 보시는 게 좀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만약 17만 원 목표로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조정이 왔습니다. 16만 5천 원에 뭐 이럴 때 되면은 그냥 가감 없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서 17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6만 원에서는 어느 정도 16만에서 16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몬트리올의 아들이란 분께서 JYP 엔터 6만 원, 비중 20% 진단 요청합니다 하고 오셨는데요. 뭐 JYP는 지금 워낙 요즘에 좀 핫하다고 저 봐야 돼요. 차트만 보더라도 뭐 일단은 21평하고 일단은 밟고 올랐으면서 계속 꾸준한 우상방으로 차트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엔터주들이 올 하반기 시장에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선 금리 인상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이 안 좋은 이 시장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 그나마 돌파구를 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할 때는 엔터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답은 로봇과 엔터가 어찌 보면 제일 좀 강한 상승세를 보시는 순환매 쪽으로 빨리 좀 돌아올 거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그 엔터들이 활동을 하면 특징이 전에는 콘서트도 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도 없어졌기 때문에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대형화 크게도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유튜브로 관련돼 있는 또 그쪽에서 수익이도 되고
요즘은 광고 기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스폰부터 시작해서 의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패션 요즘에 스폰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아티스트가 어찌 보면 하나의 걸작품으로 이렇게 탈바꿈한 종합으로 좀 바뀌어간다는 점이 이제 엔터주들이 지금 강한 상승세의 모멘텀을 좀 불어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엔터는 각각의 일단은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그룹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또 때로는 전략적으로 두 명씩 듀엣 또는 싱글로서도 나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팬덤 매니아층을 또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JYP 지금 엔터에 소속되어 있는 그룹에서 뭐 엠믹스라고 하는 그룹이 이제 또 이제 DOU 더블 서비스도 뭐 시작한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메타버스 관련 이번에 또 내년 1월 되면 지금 이제 애플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타버스 이제 XR 증강현실 사업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영상과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귀로 하는 같이 듣는 거, 영상과 같이 함께 들으면 뭐 이제 4D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많이 이제 메타버스 시장에서 제일 많이 부각을 되는 게 보통 뮤지션이 대부분 많이 뭐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 보고 차트로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다고 봐지고요. 일단 비중 20% 일단 비중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엔터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비중을 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20% 하면서 지금 포토에 지금 순환이 빨리 돌 수 있는 종목을 들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청산하고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봐지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쯤에서 팔아야 될까? 언제 또 수익을 청산을 해야 될까 봤을 때는 마음 같아서는 저는 하반기까지 그냥 떨어지든 조정이 들어오든 가져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또 상황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먼 길로 훅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우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66,000원이 사실은 66,000원이 어찌 보면 1차 일단 목표가라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크게 잡는 것도 일단은 꿈이겠지만 66,000원이 저는 1차 목표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고점이 66,000원 이 지점이 61,200원인데 꼭지가 나는데 이 지점이 어찌 보면 최고의 일단 베스트 첫 번째 포지션을 봐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더 수익을 내고 싶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20% 비중에서 10%는 청산을 하시고 10%를 또 한 번 더 2차 목표가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대응이 제일 첫 번째 기반입니다. 아무리 종목을 좋은 걸 찾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3분할로 1청산을 해서 아니면 3분의 1만 일단 청산을 하고 3분의 2는 또 대응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지 포토에서 이제 손해를 보는 구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우리 지금 우리 시청자님, 우리 몬트리올 아드님 아무튼 20% 상당히 잘했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까지입니다. 일단은 분할 매도 하자. 3분의 1 또는 2분의 1로 해서 분할 매도. 목표 첫째 1번 목표가는 66,200원 1차 목표가 잡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는데요. 토끼토님, 아이디가 되게 귀엽네요. 네, 조비 19,500원에 비중 15%, 베팅 성공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비료, 대표적으로 조비, 대표적으로 비료 관련 종목이죠. 요즘 뭐 곡물가 이슈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많이 올랐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료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조비도 한 차례 그 상승세를 좀 유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 종목이 조비가 생각보다 이 비료 관련 테마로 되게 엮여도 파급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비료, 사료, 곡물 이 테마 중에서 순위가 되게 약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과감하게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실 거면 차라리 한탑, 뭐 고려산업, 대주산업 뭐 이쪽을 들어가시는 게 낫지 차라리 좀 어설픈 조비를 들어가면 좀 물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대는 조금 위험하다. 차라리 이왕
위험한 종목을 하실 거 더 잘 나갔던 종목들을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아 그래도 난 이 종목에서 수익을 보고 나올래 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전략을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도 올릴 때 다른 종목 10% 올릴 때 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 이렇게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바닥권까지 다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지수도 안 좋고 전쟁이 이제 끝난다 만다 약간 이런 이슈 때문에 곡물도 이제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전 세계 기후 악화로 인해서 가뭄이 되게 많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량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비료는 식량보다는 좀 한 박자 느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 곡물 사료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이 되는 겁니다. 간접.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농작물이 안 나오고, 그리고 사료가 없다라면 축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료는 약간 좀 뭔가 이상해요. 이거 꼭 필요하나? 없어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 한 박자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더 못 갔던 부분입니다. 사료나 곡물보다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비료보다는 사료나 곡물 쪽으로 좀 더 노려보자. 이쪽이 좀 더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은 더 강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고, 이 조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했습니다. 바닥권을 형성했습니다. 항상 이 자리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던 모습은 보이시죠? 네, 보이시는데,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차트를 봤을 때 이 자리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어. 근데 이번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등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락도 나올 수도 있다. 이때야 아직 전쟁도 끝난 부분이 아니고 약간 전쟁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면서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온다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대가 얼마냐? 저는 16,000 후반, 17,000원, 17,000원은 약간 깨지고 16,800원까지 약간 기다려 보시고, 이 가격대에서 반등이 안 나온다면 진짜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게 낫습니다. 큰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 1,000억도 안 하는 종목이라서 약간 시장의 비주류입니다. 약간 비료나 이런 부분이 더 끌려고 한다면 스마트팜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비료 테마가 다시 한번 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악세라고 보고 있고, 또한 대북 관련주로 좀 평화협의 약간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비료, 사료 이런 부분을 대북에 전달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와야 좀 올라가는 종목인데,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16,800원 정도가 온다라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목표가는 21,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간다라면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워낙 호딱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 매수와 매도를 하는 종목들보다는 또 ETF라든지 채권부터 시작해서 많은 또 시각이 좀 많이 커져 나가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담빛고양님께서 연중 매파적인 스탠스의 지속으로 예상되죠. 지수 인버스 매수해도 될까요? 지수님 좀 이제 지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크게 ETF 쪽으로 한번 보는데, 코덱스 인버스를 우리 한번 의뢰를 하셨는데 좀 봐달라고 하는데, 차트 흐름은 어차피 좋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쪽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할 때는 어떤 한 파트, 그러니까 굳이 이 ETF뿐만 아니라 원자재 관련 섹터면 천연가스, 금, 텅스텐, 여러 가지 니켈, 여러 가지 원자재에 관련된 부터 시작했고 많은 ETF가 있습니다. 우리는 2,500개 이상의 어찌 보면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지금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시총을 우리가 일단 운용 비용이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9천억 정도 되고, 오늘 지금 보니까 4,900원 정도 지금 금액이 나오는데요. 21일 평형에 자리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진입을 하신다면, 진입을 하고 싶고 이 종목을 여기에 한번 지수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21일 평이 무너지지 않는 4,800원에서는 일단은 손절하고 나오셔야 되는 좀 구간이라고 봐지고요.
이 비평선의 안착으로 대해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목표가까지는 어떻게 한번 도달하냐? 차트 흐름 봤을 때는 지금 ETF 보시면 정확하게 눌림목을 제대로 주고 있습니다. 눌릴 때는 눌리고, 일단은 눌림목을 정확하게 주면서 차트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추세선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눌리는 경우가 21평, 이 지점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4,800원, 4,800원을 손저가를 두시고, 그 다음에 목표 지점은 5,100원, 5,100원 정도를 보면서 한번 지수 게임에 한번 동참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 정확하게 2%, 3%의 목표와 손저가를 두고 진입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와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고 봐지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미니 강의는 바로 코로나 종식이 이제 어느 정도 왔다라고 WHO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제 진짜 코로나가 끝나면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대체적으로 저는 총 4가지 섹터를 좀 봅니다. 여행, 항공,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를 보는데, 이 4개의 섹터를 왜 유심히 보냐. 뭐 카지노도 있고,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도 많은데, 이 종목들이 약간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여행 관련주인 하나투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 여행사입니다. 누구든지 다 아시죠? 하나투어. 신혼여행 갈 때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우리나라 1등인 하나투어인데, 이제 구조조정 어느 정도 이후에 이제 실적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투어는 아까 말씀해드린 4섹터 중에 제가 어떻게 보면 여행 관련주를 탑픽으로 뽑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구조조정도 했고 떨어질 만큼 제일 많이 떨어졌다, 제일 많은 피해를 봤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점차 수혜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항공 대표적인 종목 진에어를 갖고 왔습니다. 진에어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왜 대한항공 안 갖고 오고 진에어를 갖고 왔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한항공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코로나 때도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을 했던 모습세가 있었습니다. 화물로 어느 정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뽑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진에어는 이제는 슬슬 흑자 전환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더 주가는 파급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저가 항공사의 가장 중요한 거, 일본 관광객이나 일본 이런 운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재개 검토나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5만 명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5만 명 제한을 뒀었는데, 그런 제한을 이제 푼다는 검토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가 항공사들한테 조금 호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대표적인 종목 진에어를 갖고 왔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화장품 대표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끔찍합니다. 끔찍해.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큰 피해는 여행 관련주가 받았는데, 주가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제대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냐. 코로나 끝나도 중국에 계속적으로 이 화장품이 판매가 되냐. 이젠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열기가 많이 식지 않았나. 약간 이런 불안감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 중국의 매출 의존도를 탈피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동남아, 일본, 뭐 이쪽 유럽, 미국 이쪽을 항로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세점 관련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호텔신라입니다. 이름만 호텔신라지 면세 관련 사업 매출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호텔 매출 비중은 거의 10% 정도? 10%에서 15% 정도로밖에 안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열세 관련 매출로 보시면 되는데 이 호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 단계로 나오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국내 여행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을 어느 정도 와주는 모습 때문에 이 호텔 부분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약간 아직까지도 면세 사업은 진짜 정말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또 환율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면세점 진짜 막상 가보신 분들은 살 게 없다고 느껴져요. 진짜 인터넷에서 하는 게 더 싼 것 같은데 굳이 면세점에서 사야 돼? 약간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환율이 약간 안정화되고 그리고 해외 길이 탈피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얼마 전에 이제 양주가 원래는 1인당 한 병밖에 안 됐는데 1인당 2병으로 했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뭐 400불로 했는데 이런 부분 여행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면세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호텔신라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면세점 대표 종목으로는 호텔신라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 네 가지 섹터 이거에 대해서 순위를 알려달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눈여겨보는 건 여행 관련주의 하나투어 그리고 진에어 그 다음에 4번째는 호텔신라 그 다음에 화장품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 종식 관련 리오프닝 점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인호 전문가입니다. 저 이상형 월드컵이나 강한 녀석들 할 때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구간은 진짜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 종목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종목들을 업황의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외국 특히 미국이라든지 우리 종목을 탐을 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경기 침체 구간에서 개별 종목장으로 자 바로 이 세 글자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라는 것은 제 몸을 자 바로 하는 뜻이 아니라 자율주행,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입니다. 이게 왠지 좀 요즘에 나오는 거 비슷하죠. BBC 뭐 이렇게 바이오, 배터리, 그다음에 뭐 칩 연관된 좀 연결성이 좀 보이는데요. 일단 자율주행입니다. 이 자율주행이 왜 이렇게 우리 관심을 지금 이끌어 나갈까? 2025년에 애플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테슬라도 계속 이제 자율주행, 이제 완전 자율주행 하려면 그 나라 자체에서도 전기차 양강 브랜드들이 이제 같이 구도를 맞춰서 이제 미국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 되려면 획기적인 기술과 체계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어디를 주목하냐? 우리나라의 모터렉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터렉스. 뭐 모터렉스라면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트카의 필수적인 장치, 헤드업 디스크. 요즘에 고급차들 같은 거 보면 앞에 이 유리 앞에 보면 속도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때로는 내비게이션도 창문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헤드업 디스크라고 해서 HUD가 있고 ADS라든지 이는 개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자체 간단한 게 뭐냐면 자율 운송을 하면 내가 굳이 트럭을 운전을 하지 않고도 인건비 비싼 트럭을 운전하지 않고 그 노선에 맞춰서 길 따라서 사람이 아닌 그냥 기계가 알아서 위성 항법 자체로 움직여 준다는 거죠. 이런 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부분의 시작점을 일단 미국이 지금 이거를 보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모터렉스를 한번 봐야 되고 자 그러면 바이오는 너무 많지 않냐. 우리나라의 종목만 해도 거의 한 90여 개 되는 종목인데 바이오는 너무 위험하고 어렵지 않나요? 아닙니다. 바이오도 바이오 나름입니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바이오 공장에서 자기 땅에서 만들고 기술과 모든 것을 위탁형들을 개발과 생산까지 자국 미국 땅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CDMO와 CMO가 있습니다. CMO는 무조건 그냥 위탁해서 만드는 거지만 위탁인 것을 개발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 대장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사진 떠보죠. 저희가 인천 송도입니다. 지금 1, 2, 3 공장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4, 5까지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게 미국에 가게 된다면 엄청난 또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 부족, 두 번째는 인력난 부족, 그 다음에 기술적인
오픈에 대해서 경쟁력 부족도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을 버릴 수도 없고 지금 중간에 갈림길에 놓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 없는 미국 승산이 있을까? 그러면 CDMO가 아니라 CMO로 가야 될 상황이에요. 미국과의 거래로서는. 그거는 이제 정치권과 이제 기업이 해법으로서 풀어나가지만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바이오로직스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에서 마지막에 로입니다. 로는 로보트입니다. 로보트. 자, 로보트가 뭐냐? 우리가 애기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요즘에 로봇이라고 해서 왕구, 그것도 있죠.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유명한 우리 체인점 식당 같은 데 가면, 서빙 로봇, 배달 로봇들이 움직이는 것도 보고, 아파트 대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달 로봇가 다니면서 주행을 하고 다니는 것도 제 눈으로 보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군, 인력을 충만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획기적인 사업의 로봇인데 이게 인류에게 상당히 엄청나 보면 획기적인 사업의 최첨단입니다. 그 안에는 렌즈라고 눈도 있죠. 그 다음에 인식을 할 수 있는 칩도 있고 반도체, 메모리부터 시작해 다 있지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사람처럼 관절이 필요합니다. 로봇은요. 산업용이라도 힘의 배합, 힘의 악력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결정체, 첨단 메커니즘의 결정체에 있는 부품입니다. 이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우리가 악수를 해도 세게 짚고 패고 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봇도 그거를 인식을 해서 그 힘과 악력을 조절하는 감속기인데 이게 요즘 주가가 요즘 계속 오르는 SPG입니다. SPG. 제가 이 SPG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로봇 종목들이 있고 대장주도 있지만 그 종목을 다 아우르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이제 부품의 감속기, 관절 핵심 감속기를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어려운 시장에 계속 상승세를 품는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와 그 업황의 흐름을 시장을 잘 주도한다는 섹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바로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바이오, 이 로봇만 다시 한번 포토에 관심을 둔다면 진입 구간에서 저점만 잘 잡는다면 올 하반기에 충분한 수익 구도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미니 강의지만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초대되면 또 나와서 또 한번 또 좋은 소재와 또 좋은 주제로 알찬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투자의 신 1부가 마감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궁금하네요. 9월달에 FOMC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 이슈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달러가 강세다 이렇게 나오지만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찾고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계좌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1부에서는 이만 마무리하고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의 신 2부도 진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